안녕하세요. 이번에 252 공개강의 일반 물리학원 챕터 18을 맡게 된 어, 물리부장 노영준입니다. 챕터 18은 이제 Temperature, Heat, and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로 이제 전 단원과 다르게 이제 처음 연력학으로 들어가는 단원인데요. 먼저 Thermal Expansion, 열 팽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특히 메탈 같은 경우에는 열을 받으면은 길이가 늘어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면 그러한 리니어 익스펜션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길이 L자리 막대가 있다고 했을 때 리니어 익스펜션 델타 L 얼마나 길이가 늘어나느냐는 길이 L에다가 알파 곱하기 델타 T 온도의 변화고 길이고 알파는 각 물질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익스펜션 외에도 이런 큐브 같은 3차원의 물질이 가로, 세로, 높이 다 팽창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이제 볼륨 익스펜션이라 하고 볼륨 익스펜션도 리니어 익스펜션과 마찬가지로 델타 V는 V, 베타, 델타 T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래서 베타는 이제 볼륨 익스펜션 팩터가 될 텐데 그거는 리니어 익스펜션 팩터의 3배를 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면은 리니어 익스펜션이 1차원 가로, 세로, X축만 생각했다면은 얘는 X, Y, Z 세 디멘션으로 익스펜션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열 흡수, absorption of heat. 에 대해서 할 건데 먼저 열이 뭐냐 라고 생각하면 일단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냐면 개 시스템과 주위의 온도 차이에 따라서 전달되는 에너지이다. 그러고 히트의 단위는 주로 1칼로리로 표현하며 히트도 이제 열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SI 단위 에너지인 줄로 이렇게 4.1868 줄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의 온도가 더 높은 경우, environment보다 그런 경우 이 시스템에서 주변 환경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겠죠. 그래서 it loses energy as a heat 라고 나와 있죠. 그럴 때 열을 이름으로 시스템의 Q는 음수값이 될 테고 반대로 C같이 시스템의 템퍼레이처가 더 낮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시스템으로 열 에너지를 받겠죠. 그런 경우에는 Q 값이 양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열 흡수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히트 캐패시티랑 스페시픽 히트가 나와요. 히트 캐패시티부터 먼저 설명하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어떤 열 Q를 주면은 그 물체의 온도가 변하겠죠. 그 온도가 변하는 게 각 물질마다 온도가 변하는 정도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열을 줬을 때 그 온도가 얼마나 변하느냐, 얼마나 잘 변하느냐 하는 거를 이 C 값을 곱해서 Q는 C 델타 T로 나타내고 이 C를 이제 heat capacity라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물체가 크면 클수록 물체의 크기에 따라서 이 heat capacity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같은 질량당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음, 질량당 히트 캐패시티를 이제 스페시픽 히트라는 개념으로 도입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질량당이기 때문에 이 식을 똑같이 써보면은 C 대신 스몰 cm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Q는 cm 델타 T. 이때 C가 히트 캐패시티, 스페시픽 히트다. 그거는 단위 질량당 히트 캐패시티를 뜻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을 받으면은 물체가 보통은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온도가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온도가 오르는 거 위에도 상이 변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열 흡수에 의한 페이즈 체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물의 체인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0도씨 이하에서는 솔리드 아이스였다가 이제 멜팅 하고 그 다음에 리퀴드로 변해서 리퀴드 워터가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다시 vapor gas로 이제 바뀌는 음, 경우가 생기죠. 이 phase change가 생기죠. 그래서 phase change일 때는 히트가 phase change로 다 갈 텐데 그때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면은 Q는 Lm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L은 heat of transformation이고 리퀴드에서 vapor로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는 과정이겠죠. 그때의 경우에는 L 값에다가 LV 값을 써주면 되게 되고 그때 LV 값을 heat of vaporization 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변하는 경우 얼음이 녹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LF 값을 써주고 이때는 L 값을 heat of fu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이제 연력학 드디어 제1법칙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제1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연력학 제0법칙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0법칙부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0법칙은 어떤 물체 A랑 B가 thermal equilibrium, 열 평형 상태에 있고 또 A랑 C가 열 평형 상태에 있다면 B랑 C도 열 평형 상태에 있다가 바로 연력학 제0법칙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온도계 같은 걸로 물체의 온도를 잴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는 연력학 제1법칙은 간단하게 말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냐? 델타 E 아이덴티는 Q 마이너스 W. 내부 에너지의 내부를 뜻하는 뜻이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heat Q 열 마이너스 W 1이다. 이 무슨 뜻이냐? 우리의 시스템이 우리의 기계가 외부로부터 Q 열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죠? 열을 받는다는 건 Q가 양수죠. 열을 받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Q가 플러스 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반대로 우리 시스템이 외부로 일을 해주면 W가 플러스면 일을 해준 만큼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걸 연력학 제1법칙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의 몇 가지 스페셜 케이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네 가지가 책에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adiabatic process, 단열 프로세스인데 단열이라는 거 말 자체로 알다시피 열의 교환이 0인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델타 E는 요역하게 1법칙을 써보면 Q-W인데 Q가 0이라 했으니까 델타 E는 마이너스 W 그렇죠? Q는 0이고 걔가 외부로 한 일 자체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아지는 경우를 말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시로 급격하게 팽창해서 열 교환이 일어날 게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구름이 생성되는 게 지표면에 있는 수증기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은 대기압이 줄어드니까 팽창을 하게 되죠. 급격하게 팽창을 하면서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단열 과정이 일어나게 돼서 Q는 제로가 되고 팽창을 한다는 거는 외부로 볼륨이 증가하니까 일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온도가 떨어져서 수증기가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하얗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 PV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등적 과정, constant volume. 말 그대로 볼륨이 변하지 않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PV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PV 그래프를 보면은 등적이니까 V가 일정해야 되니까 이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겠죠. PV 그래프에서 아래 밑면의 넓이가 한 1, W를 의미한다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W가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등적은 W가 0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델타 E INT는 Q. 이번에는 첫 번째와 다르게 열을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아지는 경우겠죠. 세 번째, closed cycle, 닫힌 순환은 말 그대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상태가 있을 때 1번에서 2번으로 갔다가 2번에서 3번으로 갔다가 3번에서 4번 상태로 갔다가 4번에서 1번으로 돌아오면 결국 다시 1번으로 돌아오죠. 그 뜻은 initial temperature, 처음의 온도랑 나중에 온도가 같다는 뜻이고 델타 E 내부 에너지는 델타 T에 비례하기 때문에 델타 T가 0이니까 델타 E가 0인 경우겠죠. 닫힌 순환은. 그래서 Q-W는 0이 되니까 Q는 W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프리 익스펜션은 말 그대로 자유팽창인데 얘는 Q도 0이고 그러니까 열의 교환도 없고 한 열도 0.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델타 E도 0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열 전달 과정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가 아는 열 전달 과정 heat transfer mechanism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전도 컨덕션은 두 물체가 직접 맞닿아서 열 교환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나왔다 있지 뭐 뜨거운 금속과 차가운 금속이 맞닿아 있으면 열이 전달이 되죠.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heat conduction rate 그러니까 초당 얼마나 열 에너지가 전달되느냐를 COND, conduction 이렇게 표현하고 정의에 따라서 초당 전달되는 열 에너지 그래서 Q를 T 값으로 나눠준 거고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보면은 온도 차이에 비례할 테고 그리고 접촉 면적에 비례하겠죠. 그리고 이 떨어져 있는 이 길이 L에 반비례할 테고 그래서 K는 thermal conductivity 열 전도율, 연 전도도 그래서 각 물질마다 열이 얼마나 잘 전도되는지를 표현한 상수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 번째 그림처럼 사이에 한 가지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말에다가 시그마 L 분의 K를 해서 각 값들을 다 더해줘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열 전달 과정으로는 대류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면은 아래 물은 상대적으로 뜨거워서 위로 올라가려 하고 위에 있는 물은 상대적으로 차가워서 내려가려 하면서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죠. 그러한 과정의 열 전달을 컨벡션 대류라 하고 그리고 또 레디에이션 복사가 있는데요. 복사는 EM 웨이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가 이동해서 직접 열이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거의 물질이 많지 않아서 진공에 가깝지만 태양에서 발산된 열 에너지가 복사로 인해서 전자기파 형태로 직접 지구에 전달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때 그럼 복사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시그마 입실론 AT 4승 시그마 입실론은 상수고 A는 이제 서피스 에리아가 될 테고 T 4승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하고 입실론은 방출률로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입실론이 1인 경우를 이제 이상적인 합체라고 부르죠. 시그마는 스테판 볼츠만 상수로서 5.67 곱하기 10-8승 5678 와트 미터 제곱 T 4승 K빈 4승 5678의 값을 갖는 상수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들어봤을 수도 있는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나왔죠.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흑체의 단위 면적당 복사 에너지 J를 흑체의 단위 면적당 복사 에너지 J가 절대 온도 4승에 비례한다라는 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인데 단위 면적당 복사 에너지니까 복사율을 구하려면 거기에 면적을 곱해준 거고, 또 흑체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입실론 값을 곱해준 거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챕터 18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았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 몇 가지를 풀어보려 하는데, 첫 번째 문제를 41번을 한번 보면은 200 세제곱센티미터에 알루미늄 컵이 있고 completely filled with 글리세린이 완전 가득 차 있는데, 그쵸? 처음 온도가 22도였다. 이게 여기에서 이 컵 전체를 28도로 6도씨 정도 올리면은 글리세린이 넘치는가? 만약에 넘친다면 얼마나 넘치느냐?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내가 아까 봤다시피 볼륨 익스펜션에 의해서 알루미늄과 글리세린 둘 다 부피 팽창을 하겠죠. 네, 그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글리세린의 베타값, 볼륨 익스펜션 코에피션트는 주어졌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주어지지 않았죠. 교과서에 보면 알루미늄의 리니어 익스펜션 코에피션트 알파 값이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퍼 도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여기서 영상을 잠시 중지하고 하고 혼자서 한번 여기까지 제가 문제를 설명해 드렸으니 풀어보고 다음에는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잠깐 중지했다가 다시 재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풀어봤다는 걸로 이해하고 한번 같이 풀어보죠. 알루미늄의 알파 값을 주어졌으니까 볼륨 익스펜션은 3차원이니까 베타는 3알파라 했죠. 그러면 3 곱하기 24는 12 마이너스 6 도시 하면 0.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도시 또 알루미늄의 베타 값을 구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는 알루미늄의 볼륨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익스펜션 N을 보면은 볼륨 곱하기 베타 값 곱하기 데이터 T 지금 몇 도 되랬죠? 28도, 22도에서 28도니까 6도가 되겠죠?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글리세린도 해줄 수 있겠죠? 글리세린은 똑같이 200에다가 이번엔 베타 값이 6.1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 주어졌고 6도씨 하면 0.611cm 감승. 그래서 그러면 총 글리세린이 더 많이 팽창했으니까 넘친 글리세린의 양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죠. 스페시픽 히트, 어떤 알려지지 않은 메탈의 스페시픽 히트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3.6kg 컨테이너가 메탈로 만들어져 있고 15kg의 워터가
있고 여기에 1.8kg의 메탈인데 180도가 되는 처음에 뜨겁게 달궈진 메탈을 이렇게 딱 떨어뜨렸을 때 처음에 이 전체 계의 온도가 16도에서 18도로 증가했다. 여기서부터 메탈의 스페시픽 히트를 구하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시 정지했다가 풀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풀어봤다고 이해하고 풀어보죠. Q는 스페시픽 히트를 쓰면 QN 델타 T였죠. 지금 이 뜨겁게 달궈진 메탈 피스가 들어가서 열 평형 상태를 이룬 거일 테니까 그렇죠? 메탈 피스가 전달한 열 에너지는 컨테이너와 모터가 받은 열 에너지 값과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 Q는 CM 델타 T를 이용해서 써보면 C 메탈 M 메탈 피스 더하기 델타 T1 델타 T1은 180도에서 18.0도 요거는 Q 컨테이너로 메탈로 이루니까 C 메탈 S는 컨테이너 여기 델타 T2 델타 T2는 16도에서 18도 주니까 2도씨 차이가 나겠죠. 플러스 워터 C 워터 S 워터 델타 T2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C 메탈이니까 C 메탈에 대해서 정리하면 소문자로 적어야죠. C 메탈은 C 워터 S 워터 델타 T2를 델타 T1 빼기 컨테이너 델타 T2 해주면 물의 비율은 1인데 그거를 이제 줄 단위로 바꿔주면 그리고 15kg에 2도 그다음에 1.8kg에 델타 T1은 162도 크기 3.6kg에 2도씨 계산하면 442줄/kg 도씨가 우리의 메탈의 스페시픽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챕터 18의 간단한 개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두 문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도 공부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